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실기 시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1번 보시면 여성 대상자가 회원부 세출을 거부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목욕을 통해서 회원부를 닦아준다. 2번 물수건으로 회원부를 아래쪽에서 위로 닦아준다.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 회원부 세척을 하도록 강요한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회원부 세척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원부 악취로 인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답은 4번이겠죠. 네, 이 회원부는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회원부의 세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닦을 때는 앞에서 아래쪽으로 닦도록 하고 앞에서 뒤로 닦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목욕으로는 할 수 없죠. 통목욕을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부는 부분적으로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4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청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한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 예방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2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추운 날씨에는 환기시키지 않는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액체 비누보다는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 씻기는 감염 예방에 가장 쉽게 손 씻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를 할 때는 식사 전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 후나 객담이나 상체 배액 같은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에 손 씻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 그리고 중간에도 중간중간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액체 비누가 고체 비누보다 더 낫고요.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같은 손등에서 깨끗이 닦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른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어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침 같은 거 했을 때는 휴지라든지 아니면은 소매로 갈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휴지로 사용하고 싸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의 답은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3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일지를 작성해서 관찰한다. 식사 중에는 간단한 질문만 한다. 3번 대상자의 음식 섭취만 도와준다. 입맛이 있도록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 중 청색증이 있으면 침호흡을 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식사 일지를 작성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식사 중에는 우리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TV 같은 것을 TV도 꺼주시고 질문 같은 거 제한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만 도와주는 대상 음식 섭취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셔야겠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사례를 걸려서 우리가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 뭐 자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식사 중에 청색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식사를 멈추고 우리가 보고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식사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한다. 고농도로 진한 영양을 준비한다.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한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것은 답은 5번이겠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구강 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화곤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비위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농도의 진한 농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설사라든지 탈수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주입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한 경우, 오타가 났네요. 혼탁한 경우에는 세척을 빼내는, 우리가 이것을 빼거나 밀어넣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보고를 해야겠죠. 밀어넣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뚜껑이 열려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영양독계 경관 영양을 할 때는 우리가 의식이 없어도 대상자에게 식사 시작과 종류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양액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영양 주머니 매번 깨끗이 씻어서, 네, 매회죠. 네,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코 쪽으로 연결된 부위에 반창고로 잘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새거나 역류되거나 그 다음에 먼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관 영양액 같은 건 체온 영양액 온도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고, 그 다음에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구강 간호 해줘야겠죠.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코 속에 비관으로 인해서 분비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네. 5번 보시겠습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 1번 무릎 아래로 방수포를 깐다. 2번 스크린을 치운 옷을 입혀준다.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눕힌다.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어준다. 그리고 간이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답은 5번이겠네요. 우리 방수포는 엉덩이 밑에다가 허리 아래에다가 깔아주는 게 좋고요. 스크린을 쳐주셔야겠죠. 네, 배변이 끝나면 침상 아니죠. 우리가 변기를 집어넣고 나서 아래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반자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혼이불을 먼저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간이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깔아서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한 번 기저귀를 차면 계속 채워야 한다. 수시로 피부 상태 및 상처를 살펴본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답은 수시로 피부 상태 및 상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저귀라는 것은 몇 번 실금했다고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을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대상자가 정해진 시간에 대소변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꿔서 빼고 다시 대소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저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거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인해서 실금이 빈번할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배뇨라든지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단단히 조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나서 손을 닦아주고 나서 이불을 덮어준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피부와 상태라든지 상처를 살펴본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은 단추가 없는 티셔츠를 입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벗기는 순서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항상 보시면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을 벗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을 입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쪽은 벗기고 불편한 쪽은 입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벗기는 것이니까 왼쪽 편마비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리고 티셔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먼저 빼고 머리와 왼쪽 팔이 되겠네요. 네, 1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행 보조차 실버카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잠금장치 위치로 옳은 것은, 우리 잠금장치는 손잡이에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4번. 9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걸어갈 때 경우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평지하고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 지팡이 먼저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아니겠죠. 이거 두 개 싸움입니다. 그래서 평지와와 내려가는 것은 지, 마, 건이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올라가는 것은 지건마입니다. 지건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 다리라고 했으니까 지팡이, 마, 왼쪽 다리, 오른쪽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에 잡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쪽 오른쪽, 우리가 아까 지금 이게 오른쪽이라고 보면 오른쪽 15cm, 발가락 끝에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의 각도는 몇 도? 30도입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위치는 어디? 둥근 높이겠죠. 네, 이거는 우리 보행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팡이를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옆에 놨을 때 그 손잡이가 손목 높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번 보시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제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우리가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있는데, 외출 시 동행에는 은행이라든지 관공서에 또는 병원 등의 방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을 구매해 준다든지 약탁이라든지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관공서 가고요. 병원 동행은 아까 우리 외출 시 동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아이고 다리야 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때의 요양보호사 공감적 반응은,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진통제 좀 드릴까요?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이건 뭐예요? 공감적 반응이라는 건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거겠죠? 네. 그 아픔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대상자가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 완화 방법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12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해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콩고르기를 시킨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나에게 돈 맡겼냐고 물어본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준다고 한다, 지갑을 보여주면서 돈이 없다고 한다. 이거는 반복적 질문이나 반복적 행동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돕는 방법인데, 일단은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콩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1번이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 행동 같은 것들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냥 놔둬도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는 대상자를 다독거리고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해서 하면 완절분절 계속적으로 약을 달라고 할 때는 약을 찾아보겠다고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손뼉을 친다든지,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일거리, 콩고르기를 시킨다. 이게 나겠죠.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답은 뭐냐면 시각장애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좌우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여기라든지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의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좌우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라든지 사물 등은 만져서 촉각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편지 쓰기, 뇌 건강 일기 쓰기, 그 다음 뇌 건강 일기, 탬버린 치기, 물건값 계산하기, 연상되는 단어 고르기, 뭐 편지 쓰기나 뇌 건강 일기 이런 것들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어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탬버린 치기가 이게 맞겠네요. 탬버린 연주하기, 중증 대상 대상자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물건값 계산하기 이것도 이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상되는 단어 고르기,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의 유창성이라든지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억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가 있고, 운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손모양 가지고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증에 대한 그거는 탬버린 치기가 있습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약물 중독으로 가다 복용 후 정신을 잃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증상이 없으면 지켜본다. 복용 중이던 약물을 병원에 가져간다. 구토한 경우 토사물을 깨끗이 씻어낸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물만 조심해서 준다. 약 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하는 말이 없어도 구토를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복용 중이던 약물을 가져간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15번에 2번. 네. 우리가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 시에 돕는 방법, 이때는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도록 하고요. 겉으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되고요.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병원에 들고 가야 되고, 구토했을 때도 토사물을 모두 모았다가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요.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 구토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실기 문제 우리 15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모의고사를 몇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